변함없이 1시 2분에 찾아오는 시사배사공. 사실은 노젓기보다 축구를 더 잘하고 잘하는, 시사도 잘하지만 축구도 잘하는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어쩌다 갑자기 축구 얘기가. 저는 어쨌든 출연자를 띄워드려야 되니까요. 네. 예, 원래 사실 키도 크시고 스포츠 잘하시잖아요. 네. 축구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축구 말고 시사를 더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사로 돌아왔습니다. 예. 네. 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민의힘 대표로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시작됐죠? 네,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 위원장이 진행을 했습니다. 시작은 사과였습니다. 그러게요. 정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을 믿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린다라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프닝 때 들려드렸지만 이게 약간 뭔가 이제 국면 전환이 되나라고 싶었지만 또 민주당과 또 MBC 등 방송을 향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는 기조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연일 공세를 펴고 있죠. 이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민주당을 향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 영부인 즉 김건희 여사의 뒤를 이제 스토킹 수준으로 캐고 있다라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등 당초 이 이야기들이 나온 게 사건들. 네, 국민의힘이 처음 내놓은 사건이 없고 모두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 MBC 앞에 저희 회사 건너편이죠. 길 건너입니다. 굉장히 앞에서 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MBC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어요. 네, MBC를 향해서는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 이러면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시작할 때 어떤 사과 멘트는 자, 이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물가도 너무 높고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들 뒤에서 이어질까 했는데 이제 그간에 좀 성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얘기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대화 관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들을 했습니까? 네, 정 위원장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이 선정한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언급하면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비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말했고요. 네. 또 이제 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협치만 제대로 된다면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이죠. 거기는 원래 이제 각 여당의 대표도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다가 안 들어가도 된다. 협치만 잘 되면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그런데 이제 앞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또 야유와 좀 비난이 쏟아졌죠. 네, 정 비대위원장이 이 MBC를 비판하는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 차리세요. 국민 앞에 바로 서야지 소리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몇몇 의원들은 이 베이비 사과해라고 네. 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요즘은 SGG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조금 전 이제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연설은 남 탓으로 일관한 공허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권 여당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강조를 했고요. 네.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오히려 국민들의 고달픈 5년을 선언하는 연설 같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진짜 국민들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든 야든.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또 발사했습니다. 네.
또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6시 10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포착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번 미사일은 고도 30km로 약 360km를 비행했다고 하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예. 이 고도 제가 조금 전에 30km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최저 요격 고도가 50km인데 이거보다 네. 낮아서 대응이 쉽지 않은 높이라고 합니다. 군은 지난 사흘 전에 발사한 것과 유사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계열의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늘 뭐 이스칸데르가 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비행 궤적이 독특해서 요격이 쉽지 않은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이런 형태의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뒤에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었고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 얘기하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퇴근 안 하고 기다렸다 보고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네, 상임위는 현재 동해상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조금 전에 이제 한국에 도착했죠. 네. 북한이 25일에 이어서 재차 도발한 점에 주목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 또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도 와 있고요.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의도된 메시지로서 도발을 할 수가 있는데 합참은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네, 김승겸 합참 의장은 폴 럭햄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연합 방위태세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재확인했고요.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10월 혹은 11월 사이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하나가 있고요. 또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이건 뭐 직접 미국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보를 긴장시키는 건데 그것도 예고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이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SRBM 한 발 발사했었잖아요. 네, 사흘 전인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었는데 연합훈련을 당시엔 하루 앞두고 발사를 했고요. 지금 네. 이제 연합훈련 중에 발사를 한 건데 올해 들어만 18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했는데 어제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6번째라고 합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모함도 와 있고 또 미국 부통령도 옵니다. 한미일의 군사 동맹을 또 지금 현 정부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도발에 대해서는 또 대처를 잘 해야겠지만 도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좀 요새 미묘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이 높은데 권성동 의원 징계 절차 개시됐죠. 네, 어젯밤 5시간 동안의 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 그러니까 12시가 넘어간 어젯밤 이제 12시가 그렇죠. 넘어간 0시. 0시 20분에 전원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권 의원 징계 절차를 개시 의결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예. 보면 8월 25일 당시에 연찬회가 있었는데 네. 당내 비상 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와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서 윤리위 규칙 제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당시 원내대표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오미자 주스 마시고 대통령과 이렇게 했는데 뒤에선 또 기자들과 술을 마셔서 사진이 공개가 됐었고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이번 회의에선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다음 달 6일 윤리위 전원회의에 권 의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이날 이준석 전 대표도 불러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직접 합니다. 얘기를 듣겠다. 네. 예,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준석 대표를 제명 수준으로 징계를 하기 위한 물타기용 징계로서 권성동 의원 징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징계 상황이 있고요. 권은희 의원도 또 당에 대한 입장을 달리한 것에 대한 징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 받았다라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김희국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기소된 데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리위 규정에 따라 이제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짧게
쉽게 가보죠. 손실보상금이 오늘부터 신청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 4월 중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네. 이게 오늘부터 신청이 됩니다. 네. 네. 자, 규모가 꽤 큽니다. 뭐 여러 가지 65만 개 회사에 8,900억 원 지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1분기 때는 3조 5천억 원에 비해서 좀 대폭 감소된 내용인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첫 닷새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로 운영되니까요. 손실보상금 필요하신 분들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축구도 잘하지만 시사도 잘 알려주시는 시사뱃사공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월드컵이 다가오니까요. 좀 이런 컨셉으로 밀어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각 배